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미쿡 정치 농장 400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예, 우리 미쿡 정치 농장 그리고 미주 한인 의료사랑 우리 방송이 벌써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예, 뭐 자랑인지 추억인지 저희가 잘 한 모르겠습니다. 줄에도 빠뜨린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한 주도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아, 연수 이런 게 다 네. 나옵니다. 예, 8년이 조금 안 됐네요. 예, 2017년부터 시작해서 몇 번만 하고 말아야지 했던 것이 그만 이렇게까지 시간이 네. 흐르게 됐답니다. 자, 오늘 미우새 400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에요. 뉴저지에서 양희님 추석 명절날 뭐 특별하게 하신 활동이나 먹거리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결혼하고 한 20년 동안은 제가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추석과 또 설이 되면 차례를 지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20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게 모이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이럴 때 미국 명절에 모이니까 그럼 더 이상 한국 명절은 쉬지 말자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별로 그 명절 느낌은 안 받는데 그래도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너무 예쁜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예, 사진기로 찍은 거예요. 예, 잘 찍으셨네요, 사진. 네, 요즘 저는 저는 찍고 저기 싶어도 사진을 네. 잘 다루질 못해가지고 자꾸 점으로 보여요. 사진기도 괜찮은 거 있는데 아마 제가 너무 기술이 없어요. 예, 아마 배운 게 없어요. 사용법을 저도 찍을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삼성 전화기거든요. 근데 예. 그걸로 그 가장 맥시멈으로 줌인 해가지고 찍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저희 나오더라고요. 동네는 그 일요일 날 비 오고 월요일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화요일 이제 저녁에 날이 개었어요. 개면서 저 숲속에서 막 밝은 정말 황금알 같은 것이 떠오르더니 와, 정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한국의 보름이구나. 이걸 저도 느꼈습니다. 여기서. 예. 네. 자, 추석 그러면 아주 송편도 생각나고 가족들과 또 동창들도 만나고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한데 또 우리 미국 정치 농장이니까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추석 밥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선 양희님이 한국 정치 소식을 추석 밥상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번 추석에 어떤 주제가 가장 핫할까 막 얘기를 좀 했었고 또 고의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문제가 됐던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기소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크게 키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지율이 나빠져도 난 상관 안 해 하는 그런 뻔뻔함인지 아니면은 그 김건희 여사 옆에 있는 그 대통령실의 그 실세들이 그냥 국민 여론이나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너무 본격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 밥상에 가장 큰 화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지난 10일 서울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마포대교 도보를 순찰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게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기사 언론사에 보내서 기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니, 도대체 대통령은 어디가 있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얼마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그 전주라고 하던데 그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저래도 되나? 막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뚝섬 순환 구조대에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근무자들하고 이렇게 셀카 카톡을 찍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퍼블릭 그런 장소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이게 알잖아요. 보디가드 그렇게 경호원들 잔뜩 따라오고 그다음에 네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문 사진가가 지금 찍은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군가가 셀카를 찍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셀카를 찍고 있지만 그 앞에서는 그 아마도 대통령실에 있는 그 전문 전문 사진가. 예. 사진가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환 구조대에 있는 이분들은 얼마나 일이 지금 방해가 되고 있겠어요.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 김건희 여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 대선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도 그 언론에 나오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여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 그랬습니까? 말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서 진정성을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약자와 소외 계층을 돌보는 행보, 또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행보를 꾸준히 할 예정이다. 이 말만 들으면 사실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쥐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심으로 이런 일을 꾸준히 해왔고 고민했고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은 대통령 놀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우리 전에 캄보디아였죠? 그 초등학생 아이를 안고 찍은 그런 사진들, 빈곤 포르노라고 막 그런 예, 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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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생각나요. 예. 비판하고 했지만 왜냐면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대통령과 영부남이라고 비꼬는 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행동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하고 너무 오랫동안 대화했던 거를 이렇게 녹음한 거를 이명수 기자가 폭로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이 자기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다들 무사하지 못할 까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듀얼백 때문에 그 많은 문제가 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무죄 판결이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거 관련돼서 특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그 최재형 목사에게 이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남북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직접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그럴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최재형 목사는 조금 생각보다 이건 심각하다.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결코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폭로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볼 때 지금 최근에 지금 김건희 여사 뉴스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혹시 공천 개입 사건 얘기 또 소문 좀 들으셨나요? 뭐 방송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작년 6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 때 당시에 아주 말이 많았잖아요. 여론들이 너무 안 좋고 예, 하니까 물고기 담은 수조물을 예. 퍼서 먹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도대체 조롱했죠, 누가 조롱. 예. 그렇죠. 수산시장 가가지고 그 저런 물을 누가 먹냐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오염수 방류도 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쇼하지 말라고 유치한 안 행동이었죠, 좋, 예, 정말. 예. 유치하니까 이 국민들이 그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창원 지역구래요. 근데 김해로 바꿔서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김건희 여사가 제안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을 신청을 했대요. 근데 컷오프 돼서 결국은 뭐 경선도 해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텔레그램 문자를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신나서 자랑을 한 거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이런 거 받았다 해서 몇몇 그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그 김용 의원이 이거를 폭로를 했고요. 실제로 또 몇몇 의원들도 그 같이 인터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대표가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잠깐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컷오프 됐고 뭐 그때 공천 개입이 없었다. 오히려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조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봐서 이준석이 왜 저렇게 실드를 치지? 정말 그냥 별일 아니었나? 라고 저는 판단이 사실 잘 안 섰는데 오늘 기사를 쫙 보는데요. 이 김영선 이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이준석이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천 관련돼서 공천 비리를 폭로를 하면 개혁신당에 비례를 1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랬더니 뭐 이준석 대표는 펄펄 찌죠. 그런 적 없다. 오히려 거꾸로 저기 개혁신당에 비례 후보 자리 달라라고 거꾸로 얘기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가 아직 진실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역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김건희 여사 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그 한겨레 그 온라인판에 보면 눈썰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의 행보. 국민 기억력 테스트하는 정권 하면서 관저 공사 범죄 수두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돈줄 유죄 공천 개입 의혹에도 본격 대통령 행보 나서 꾸준히 하겠다 하는 김건희 여사 여기서 대통령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까 같이 한겨레 온라인판에서 나온 그 논썰. 거기에 있는 기사에서 생각 이게 너무 그냥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내부자들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 말은 음. 뭐냐면 금방 다 잊어버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비리를 다 저지르든 뭐 한 말을 어떻게 하든 자기 과거 어떻고 뭐 논문 조작을 했고 자기 인생이 다 어떻고 뭐 성형을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다 국민들은 잠깐 떠들고 잊어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척해서 그런 쇼를 해서 국민들한테 자꾸 다가가면 국민들을 자기를 좋게 봐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원래 영부인이 예, 명절 때 가족들과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분들 찾아가서 뭐 송편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하는 거는 미덕이에요, 미덕. 그런데 맞아요. 이번 김건희 여사의 그런 방문은 그런 위로나 수고에 대한 격려의 차원이 아니고 업무 지시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예, 때문에 왜냐면 자살률이 늘고 미주 있는데, 한인분들은 반대로 그 영부인이 그런데 가는 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는데 그 업무 지시 같은 것은 분명히 가서 위로 방문하고는 다르거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그렇죠.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 이 내용 들으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최재형 목사가 뇌물 줘가지고 그 뇌물 받나 안 받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최재형 목사가 목격한 아니죠. 바에는 이 사람이 인사에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거를 밖으로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명품백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기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왜 영부인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인사에까지 관련하느냐. 근데 그런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수사하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이렇게 관여한 이런 정황까지도 나오고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추석 밥상에 일어난 문제가 우리가 뭐 김건희 여사가 막 꼴 보기 싫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법을 완전히 문란하게 하는 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죄이고 박근혜가 저지른 죄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엄중한 죄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으려면 이거를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양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양희님. 한국의 추석밥상에 오른 이야기를 우리 미주 한인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